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르고 붙이기에 김효준 감독님 자르고요. 어나더 타운의 이모준 배우님, 그리고 세피의 윤솔빈 감독님, 그리고 이원희 배우님. 네. 오늘 공교롭게도 영화가 밤에 시작해서 또 낮 갔다가 밤으로 해서 뭔가 관객분들하고 2박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먼저 자르고 붙이기 김효주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약간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 관계가 엄마와 부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관계가 이렇게 엄마와 부인의 그 양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엄마 관계가 그렇게 연출되다가 나중에 그 이상희 배우님이 옆방에서 나와서 부인도 옆에서 자고 있고 이렇게 방도 다르게 자고 이런 세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뭔가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도 담고 있지만 그냥 작품이 해석됐을 때 요즘 현 시대의 가족의 형태가 꼭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탐구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표현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핑에서는 그 두 분의 그 두 주인공 관계가 이제 연상 연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선택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그냥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연상연하가 먼저 생각이 났고 이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여자는 좀 현실을 택하고 남자는 아직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또 우리 이원희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 시종일관 웃는 모습인데 네네. 네, 그 톤을 유지하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능글맞은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몇 번 이렇게 마을버스 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포커스 아웃된 장면에서 약간 또 뭔가 어떤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게 있었는데 마을버스 때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에서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연기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도 그 오래 만나던 친구와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그 마음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톤은 그 처음에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 멋진 하루 하정 선배님 그걸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냥 그렇게 하면 얘가 너무 생각 없어 보일까봐 뭔가 어떤 전 여자친구가 저를 보지 않을 때는 약간 진지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뭔가 관객들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나더 타운 이모주 배우님은 화면 속보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영화 보면은 이제 롱숏이 많아서 이제 약간 롱테이크도 있고 그래서 연기하는 게 뒷모습도 많고 또 뭔가 상대 배우들하고의 관계가 마치 그 배우님도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유령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되게 또 뒷모습이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기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일단은 뭐 일단 감독님이 그렇게 찍자고 해서 일단 지금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얼굴 그러니까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샷을 위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를 현장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배님 이 영화는 주인공이 태수가 아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간이고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그때 좀 공감을 했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인물의 어떤 내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감독님의 어떤 시선에 맡겼던 것 같아요. 또 뭐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네 저기 뒤에 13번 그 영화 세 편 다 잘 봤고요. 저 자르고 부치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대사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좀 진중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대사를 쓰실 때 좀 주변에 들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스스로의 기억 장치에서 발화돼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 작가로 임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뱉어져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 좀 현실적으로 쓰실 때 어떻게 참고를 하시고 좀 영감을 받아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랄까 아니라고 일단 경험에서 분명히 어떤 지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물론 그 극 중에서 정호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저랑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일단 뭐 딱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뭔가 가족끼리 회의하다 보면은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던 얘기들에서 좀 모티브가 돼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말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그거를 잘 구현하자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약간 특징이 얘기들을 되게 저는 지금 조리 있게 못하고 있지만 되게 군더더기 없이 하세요. 그래서 뭔가 결론까지 도출하기 위한 자기 목적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야기 진행에 도움이 되는 그냥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대화들을 다시 묘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 뭐랄까 가난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전사가 다 사실 그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운 난제이긴 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르고 붙이기가 약간 이제 가난을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곤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설정이나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여기 앞에 예. 이모정 교수님께 우선 한 가지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캐스팅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제가 물어볼 수 없는데 이 전작의 그 흩어진 방에서도 애를 찾는 역할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런 연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전작을 보시고 감독님 캐스팅 하신 건지 그런 얘기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두 분 감독님께는 배우들 캐스팅 비하인드 같은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감독님 그 흩어진 밤이란 작품을 찍었을 때 그 찍었을 때는 개봉을 했을 때 당시에는 감독님하고 알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나중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작품 때문에 저를 캐스팅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그 감독님 작품 중에 손이 많이 가는 미미라는 또 단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연으로 작품을 계속 같이 이어가고 있고 이번 작품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또 그리고 또 벗어날 탈이라는 또 작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조감독으로 참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윤동기 감독님께서 그때 아마 현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저의 좀 다른 모습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유섭이 감독님 먼저 캐스팅 관련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예은 배우님은 제가 원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쓰고 소속사에 바로 연락드리고 시나리오 보내드렸더니 하시겠다 해서 어떻게 바로 됐고요. 그리고 이원희 배우님은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에 이미지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맞는 배우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원희 배우님만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그 느낌의 연기를 정확하게 100%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이분이라면 작업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은 배우님은 그 이미지는 이제 다른 작품들 보고 했을 때 어울리겠다 해서 했는데 그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의 연기 방향이랑은 되게 달랐어요. 원희님은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예은님께서 해주신 연기 방향이 달라서 더 좋았고 원희님은 비슷해서 더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달랐던 점은 어떤 점이 달랐어요? 되게 좀 약간 무뚝뚝하고 약간 툴툴거리는 그런 성격이 담겼는데 저는 좀 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더 친한 느낌, 다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해주셔서 이 안에 지금 반갑게 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역할에 그 마음이 담겨서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가운데 먼저 들리나요? 네. 네, 최근에 당근마켓을 시작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샘핑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초반에 당근마켓 그리고 또 해화라는 그 공간 배경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철거하는 놀이터도 등장하잖아요. 그런 그 공간과 소재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감독이 스스로 있으셨는지 그런 거. 일단 당근마켓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애용을 해서 당근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당근을 하다가 실제로 지인을 마주친 적은 없지만 마주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당근을 소재로 하게 됐고 해화는 제가 대학교가 해화에 있어서 되게 잘 아는 공간이어서 거기서 찍으면 제가 익숙하기도 하고 다 해화 거리거든요.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해화가 되게 거리가 되게 고즈넉하고 되게 오래됐지만 예쁜 거리들이 많아서 그 해화를 설정을 했고 또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놀이터. 놀이터는 그 철거되는 놀이터인데 거기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 놀이터가 되게 깔끔한 철거가 안 될 예정의 그냥 정상적인 놀이터였어요. 저희가 그 촬영 예정이었을 때는 근데
공교롭게도 촬영 바로 직전에 그 아파트 근처에 태풍이 불어서 그 아파트 그 지붕 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그 놀이터에 이렇게 흩뿌려진 거예요. 그 촬영 딱 당일에 아침에 도착했는데 스태프들이 저희 망했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 저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랬는데 봤는데 아 시나리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치우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철거 예정이어서 그 철거 테이프만 저희가 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더 잘 어울려서 운이 좋게 그렇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아, 그 장면이 약간 미술이 와 대단한데 이러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 옆에 분 아까 질문. 네, 저도 세핀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당근마켓에서 신발이 팔리게 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연인들 간의 속설이 신발을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남자 배우님이 여자 배우님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왜 신발을 소재로 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커플 아이템을 쓰다가 팔아야 이 커플 아이템을 다시 재탕해서 하는구나 하면서 그 설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왜냐하면 여자 물건을 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발을 주소재로 한 것도 그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상징적으로 넣고 싶어서 여러모로 신발을 택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앞에. 얼마 전에 흩어진 밤을 극장에서 봤거든요. 어린이 영화관에서. 그래서 너무